안녕하세요 여러분, 웰니스 크리에이터 지혜입니다. 오늘은 삶의 고남 속에서도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전소설 4권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실 고전소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나 아니면은 그렇처럼 좀 난해한 소설들도 있고, 혹은 셰익스피어 희곡처럼 형식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좀 빠져들기 어려운 그런 고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하는 책 4권들은 물론 이제 고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굉장한 좀 작품성과 예술성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어서 좀 흠뻑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 20대부터 지금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가치관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좀 영향을 많이 끼쳤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준점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줬던 책들 같아서 한번 이제 여러분께도 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책인데요.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작가의 초조한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슈테판 츠바이크는 이제 오스트리아 출생의 작가인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장편 소설보다는 중편 소설로 조금 더 유명하기는 해요. 체스 이야기나 아니면 어느 여인의 편지 이런 책도 유명한데,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짧은 책인데 엄청나게 밀도 있는 심리 묘사,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한 약간 반전 이런 게 있어서 빠져들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초조한 마음이 이제 슈테판 츠바이크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리 묘사가 밀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심리 묘사가 굉장히 많은 소설이다 그러면 왠지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초조한 마음 같은 경우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을에 주둔하게 된 군인이 어떤 이제 부잣집에 이제 파티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부잣집 따님을 보고 그 춤을 청했는데, 그 부잣집 따님이 사실은 하반신 마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춤을 청한 게 굉장히 이제 신뢰가 되었었는데, 이제 그걸 좀 만회하려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제 그쪽과 이제 얽히게 돼가지고 펼쳐지는 사건들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제가 얻어갔던 거는 어떤 공감과 연민의 차이?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군인이 저 부잣집 딸한테 느꼈던 감정도 공감과 연민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연민에 가깝다고 책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이렇게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인데, 상대방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공감이고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만, 연민이라는 거는 살짝 이제 이 책의 묘사에도 나와 있지만 약간 치졸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민은 조금 내가 안심하고 싶어서 느끼는 거야. 왜냐면 연민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은 못하다,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민을 느낌으로써 나는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왠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느낌? 이제 그런 걸 느끼기 위해 가진 어떤 싸구려 동정 같은 감정?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되게 착하고 예쁜 마음을 먹는데 그게 공감인지 연민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우리 스스로도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굉장히 어떤 인간의 좀 이기심과 또 그 이타심, 그 사이에 있는 미묘한 균형, 이런 게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어서 저도 이거를 읽고 한동안 그러면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에요.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고 그리스 작가인 니콘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름은 좀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조르바라는 굉장히 호방하고 이제 걸쭉한 이런 노인의 삶을 다루는 이야기이고, 이런 화자는 한 30대 정도에 되는 굉장히 지성적인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샌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의 눈으로 조르바라는 이 노인을 관찰하면서 어떨 때 우리는 되게 생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20대 한 초중반 때 읽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좀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한번 다시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느꼈던 거는, 좀 어렸을 때는 되게 못 모르고 읽었던 것 같다. 이제 글자를 읽는데 이 깊은 뜻을 몰랐던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살짝 외설적인 내용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뭐랄까 천박하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성적인 에너지 같은 것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제 추동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욕망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제약, 그리고 되게 관습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그래서 조르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런데 또 되게 나이가 있는 노인인데도 굉장히 이제 순수한 아이 같은 눈으로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를 좀 올가매고 있는 건 어떤 거지? 내가 나이지 못하도록.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압박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제가 저를 잡고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좀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지녀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게 되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요것도 이제 밀란 쿤데라 작가의 대표작이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 많은 책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 생각엔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명의 청춘 남녀의 약간 치정극, 얽히고 설킨 좀 JTBC 드라마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식으로 읽어도 근데 되게 충분히 재밌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남자 두 명과 여자 두 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막 얽히는데, 다들 이제 그 캐릭터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 방식,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도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제 돌아봤을 때 그냥 딱 연애사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조금 자극적인 스토리라인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애사라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과 되게 연관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근데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는 뭘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독립적으로 혼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어떤 역사적인 맥락,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이 체코 프라하의 봄, 이런 그 격동의 역사가 굉장히 또 비중 있게 다뤄지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러면서 겪는 갈등이나 인물의 내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이 관계에서 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저는. 또 여기 나오는 사비나라는 예술가, 화가 캐릭터가 있는데 뭔가 전 너무 좋았어요, 사비나가. 그래서 이거 읽고 한동안은 막 그런 막 네이버 아이디 이런 것도 막 다 사비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매력적인 인물도 많이 나와가지고, 또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 이런 좀 철학적인 그런 퍼스펙티브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두껍긴 하지만 그냥 연애 소설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순삭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이에요. 토마스 만이라는 독일 작가, 독일 소설가의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이 묶여져 있는 건데, 토니오 크레거, 트리스탄, 그리고 베니스에서의 죽음. 저는 요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라는 중편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요것도 되게 사실 근데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저는 약간 설정이 파랄이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거든요. 이건 이제 이것도 되게 좀 설정 자체가 파격적인데 이름이 뭐였지? 아셴바하. 어려워서 적어놨어요. 아셴바하라는 이제 중년의 이제 약간 남성이죠. 중년의 남성분이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 여행지로 이제 휴양을 가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분은 약간 이제 나이도 그렇고 인생의 어떤 정점에 약간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미의 화신 같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젊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 같은 이제 미소년을 보고 되게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병 들어가지고 약간 불치병 같은 거 있어가지고 되게 죽어가는 그런 상태인데도 이제 그 아름다움에 굉장히 홀려서 이제 마성에 빠지는 그런 그런 거를 이제 휴양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그 아름다움이랑 죽음이랑 이런 걸 되게 합친 게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게 모두가 다 죽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실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이제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말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이제 과정일 텐데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 우리가 치명적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명적으로 아름답다? 이제 그런 것처럼 굉장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또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거,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런 거를 잊게 할 만큼 되게 매료시키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술 작품들에 되게 빠져드는 것처럼요. 동시에 그 아름다움 자체가 나한테 너무 약간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책에서 묘사된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주는 이제 양면성이 되게 짧은 중편 소설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독특한 소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예술 같은 것도 그렇고 좀 미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그 아름다움을 이루는 토대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찰을 할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재미있게 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총 4권의 고전소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되게 재미있는 게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영화도 그렇고 또 소설 같은 경우도 고전소설이 아니어도 현대소설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고전을 읽어야 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고전소설에는 되게 인간의 본성을 되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의 작가들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는 작가들일 수도 있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어떤 사회적이나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은 되게 다른데도 그런데도 이 인물들이 행동하는 거를 보면은 정말 사람 사는 게 별게 없구나. 어떻게 보면은 다 되게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심리나 본성? 이런 걸 되게 잘 포착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드렸던 소설에서 다루었던 주제라고 한다면 어떤 자유나 뭐 공감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거라고 봤을 때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잠깐 멈추고 그러면 나의 가치관은 무엇일지? 라고 인류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던 이런 그런 문제에 비추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재밌거든요, 소설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를 믿고 이렇게 탐험해서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